충북 교육감 선거 누가 뛰나. 김병우 교육감의 진보 쪽 한 분하고 보수 쪽의 세 분이 지금 경쟁하는 구도다. 정통적인 길이 아니면 같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하나? 교육복지 쪽의 전문가로 오랜 기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장점이 있을 거다. 김병우 그 교육감 저격수. 김병우를 넘어라. 초중고생의 기초학력이 현저히 저하됐다. 아마 경쟁 후보들이 현 교육감을 비판할 확률은 높아. 학생들 자기 주도적인 학교 만들자. 그러면서 왜 어른들의 성향에 따라 자꾸 뭐를 가르려고 그래요? 짚지 않을 수 없는 얘기 하나가 바로 이 단일화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선 때문에요. 가려져 있는 선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같이 이렇게 막 붐을 일으켜서 선거 열풍이 일 것 같다는 얘기를 사전에 많은 분들이 하셨었는데 거대 양당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다죠. 대선 때까지는 대선만 전략해달라. 그렇죠. 서로 대선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후보들,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조차도 좀 조용조용하죠. SNS 그런 거 개인 활동하고 그러면 나중에 공천에 영향을 그렇죠. 준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감 후보들은 예비 등록을 이제 마친 분들이 꽤 있잖아요. 교육감 후보는. 그 교육감 후보.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일정 부분 그 선거 운동이 가능하니까. 원래 이제 다른 선거보다도 교육감 후보들에 대해서는 우리 뭐 유권자들이 제대로 아는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좀 가려져 있었어요. 관심도 좀 예. 부족했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도 있고 대선 전국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교육감 후보들이 본인들을 알릴 기회, 장소, 시기 뭐 이런 것이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께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충청북도 교육감 누가 뛰는지 또 선거 전망은 어떤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주제, 충북 교육감 선거 누가 뛰나입니다. 변호사님 우선은 뭐 김병우 교육감은 당연히 뛰겠죠. 그렇죠. 어떤 분들이 이번에 나옵니까? 김병우 현 교육감이 뭐 3선에 도전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뭐 조만간에 아마 출판 기념을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뛰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지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고3 수험생들 수능 보기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면서 괜히 기자 질문에 엮여가지고 저 3선 출마 의향 비쳤다가 구설수 오른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3선 출마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이 부분. 일단 김병우 교육감은 출마를 한다고 보는 거고 김병우 교육감 외에 도전자들 어떤 분들이 거론됩니까? 현재 예비 등록하신 분은 세 분입니다. 심의보 충청대학교 교수님 전에도 2018년도에 한번 출마하셨죠. 그때 그렇죠. 보수 단일 후보격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셨는데 이분이 제도전 의사를 밝히셨고 심의보. 그다음에 윤건영 청주교대 전 총장 이분도 출마 의사를 밝혔죠. 윤건영. 그다음에 김진균 복명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챙겨보죠. 먼저 지난번에 단일화 후보격으로 출마를 하셨다고 했던 심의보 전 충청대 교수 이분에 대한 장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이 이분은 강조됩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학위를 많이 갖고 계세요. 특히 영유아 쪽이거나 교육복지 쪽의 전문가로 오랜 기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쪽 계통에서 특별한 장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복지. 심의보 교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부분? 제일 간단한 거는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어렵사리 단일화 후보로 나와서 낙선했던 부분. 그 10% 이상 포인트 차로 14% 차이로 크게 졌다. 굳이 14% 크게 졌다. 그럼에도 그때 쌓아놨던 인지도가 이번에 효력을 발휘할 거라고 심 교수 자신은 믿고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뭐 또 초중 뭐 선생님 하시다가 또 교수직으로 또 가신 또 이력도 있고. 그 부분 좀 특이해요. 되게 보면 교사도 왜 초등교사 따로 있고 중등교사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초중 고까지 교사를 하셨다가 대학 교수까지 하신 원래 청주교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부터 하다가 이후에 청주대학교 졸업하고 해서 그 중등교사나 고등교사 뭐 이렇게 중등교사까지 하고 나중에는 교수까지 하시게 된 거죠. 그런 이력을 비춰봤을 때는 교육감으로서의 앞으로 역할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SNS 쪽으로 또 요새도 굉장히 또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야, 심의보 이제는 좀 직함을
이제 어차피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으니까 예비 후보로 저희가 예. 표현하는 게 좋을 예. 것 같아요. 통일을 해서요. 윤건영 예비 후보 이분은 여러 번 출마를 하려다가 말았던 이런 전력도 그렇죠. 있었던 것 이전에도 같은데. 출마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본인이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윤건영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청주교대에 오랫동안 재직을 했잖아요. 예. 이 교대라는 것이 초등교사를 육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건영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뭐 교총회장도 했지만은 이 초등교사 쪽에서 상당한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윤건영 전 총장, 윤건영 예비 후보에 대해 어떤 장점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어떤 그 정통적인 길이 아니면 같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그렇죠. 하나? 아, 그래요? 우리 교육의 어. 어떤 기본적인 주춧돌은 갖고 가야지. 주춧돌 바꿔서 뭐가 되겠냐 이제 스타일이 그러시구나. 주춧돌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은 가능하지만 뭐 주춧돌까지 바꾸는 교육 정책이 과연 예, 이런 적이고 또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뭐 심의복 예비 후보. 예비 후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과정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양보를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그렇군요. 지금 네. 교총 회장도 역임했었잖아요. 그렇죠. 윤건영 전 총장. 이게 저 보수 이게 지금 교육감 후보들은 좀 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단일화 얘기 뒤에 한 번 더 여쭤보긴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또 어떤 모양이 펼쳐지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윤건영 예비 후보는 등록도 했기 때문에 목표 지점까지는 갈 거다 이런 의사를 그렇죠. 일단 비쳤다고 최소한 봐야 완주 의사는 있으시다는 하는 거죠. 거고요. 단일화가 됐든 아니면 최종 주자가 됐든 그런 상황. 김진균 예비 후보요? 김진균 복명중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도 교총회장을 역임하셨고 이분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중등학교 그 현장에서 오랜 동안 교사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예. 특히 이분 같은 경우 체육교 쪽에 인맥이 넓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진균 예비 후보 시청자들 유권자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진균 이 후보 예비 후보하고 윤건영 후보하고 심의 후보는 일단은 같은 좀 성향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같다. 네, 같은 분류. 굉장히 또 저격수 이미지로 지금 최근에 김병우 그 교육감 저격수로 그 특히 학력저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래요? 굉장히 아주 좀 그 공격성이 강한 그런 분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좀 보수 성향 자꾸 이제 뭐 교육 쪽에서 보수다 뭐 진보 그건 맞지 않지만 일단 현실 정치랑 같이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분류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세 분이서 또 추가되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뭐 진보 성향 쪽은 뭐 워낙 그 김병우 교육감 쪽 강성 누가 나올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진보 보수로 나누셨으니까 홍 대표님께서 나누셨으니까는 네네. 김병우 교육감 같은 경우 현직 프리미엄 플러스 진보 쪽의 단일 후보 다른 후보들이 진보 쪽 인사들 중에서 도전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분이 없기 때문에 진보 쪽에서는 김병우 교육감 단독 출마가 거의 유력한 것 같고 뭐 윤건영, 김진균 이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총이 이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교사들의 단체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회장을 역임했다면은 보수적인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심의보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이분도 이전에 보수 단일화 후보에서 단일화 후보로 도전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세 분 김병우 교육감의 진보 쪽 한 분하고 보수 쪽의 세 분이 지금 경쟁하는 구도다 이렇게 그렇군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보면은 그래도 그 진보 쪽 후보들이 좀 이렇게 출마하겠다는 지역들이 있어요. 현직 교육감이 진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 이제 경기도 교육감 지금 선거도 그렇고. 그런데 이 충북은 아주 그 김병우 교육감의 같은 성향으로 좀 나도 한번 나오겠다는 그게 굉장히 좀 어떻습니까? 보면은 그동안 관리를 잘하신 거 아니에요? 나오지 마. 20여 년 전인가 그 전교조 시작할 때부터 초대가 아마 도종환 지금 현 의원이 아마 초대였고 2대가 아마 김병우 현 교육감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닌데 이렇게 처음부터 진보 교육 쪽에 텃밭을
바꿔놓은 사람이 도종환, 김병우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이제 진보 쪽 다른 인사들이 도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나오지 마, 뭐 이런 의사 말을 안 해도 표현을 그렇죠. 하기도 전에 그렇죠. 이미 알아서, 야, 엄청나게 좋은 정교조 출신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우리 저 각 시도 교육감 중에 많죠. 예. 그 같은 조직 기반이 굉장히 보면은 좀 탄탄한 것 같아요. 결속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많은 예. 탄압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결속력이나 이런 것이 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김병우를 넘어라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예비 주자들 뭐 더 될지 아마 이분들이 마지막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병우 교육감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굉장히 걱정도 되고 궁금해지기도 한데 우선은 그런 분석을 하기 앞서서 김병우 교육감이 지금 재선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잘 하셨는지도 먼저 궁금해서요. 개인적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일기 집권 때, 그리고 네. 2014년도 처음 당선돼서는 많은 개혁 조치를 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일제고사 폐지, 네. 영규시 폐지, 혁신학교 추진, 고교 입시 이제 변경한 거, 그다음에 교장 공모제, 야간 자율학습 완전 자유제 아하. 이런 식으로 많은 개혁적 조치를 취했을 때 이때 특히 보수 교육 단체에서 반발이 심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을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김병우 교육감이 일기에 실천했던 많은 개혁 조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어졌어요. 오. 일기 때 성공적으로 개혁 조치들이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군요. 일기와 달리 2기 때는 특별한 점이 뭐냐면 예. 이시종 현 지사와의 대립이 많이 표출됐었잖아요. 아하. 무상급식 문제나 자사고 문제로 많은 대립이 있었는데 일기와 달리 이때 2기 때 대부분이 보면 그런 이시종 지사의 목리에 대해서 결국 결과를 본다면 현 교육감이 거의 다 이겼잖아요. 고등학교 다 무상급식하고 자사고도 우야무야 됐고 이런 것이 좀 1기하고 2기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깜빡했네. 우리 최 변호사님이 친 김병우계라는 걸 잊어먹고서네 여쭤봐가지고. 아니 2기 때 뭐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근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건 맞아요. 네. 그건 나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 더 추가로 말씀하시고 평가 개인적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래서 뭐 전인 교육 때 이제 과연 뭐 우월 교육, 그 학술 중심 교육하고의 어떤 그런 게 계속 지금 얘기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지난 2018년도에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아하. 우리 도민들한테 받았는데 그 심의보 이제 그 예비 후보로 나오신 분하고 당시에 예. 단일화 후보랑 붙었는데 굉장히 좀 14% 이상의 차이로 전국에서 아마 전국 시도교육감 그 득표율 중에는 1위였을 거예요. 오, 신임을 다시 아마 얻었다라는 격차도 평가. 최고였던 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 그 민주국가에서는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그 선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그 나름대로 그래도 인정.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보니까는 그 작년 8회 2018년도 그 동시 선거 때 보면은 네네네. 충북에서 단 한 곳도 그 심의보 후보가 이긴 적이 없어요. 선거구 중에. 전체 다. 전체 다 그 심지어 김병우 단체장이 예. 좀 그 보수 성향인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11개 시군에 전부 다 이겼다고. 다 이긴 거예요. 이 정도로 하여튼 뭐 그게 어떤 결과의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제 그 결과만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요. 그러고 나서 지금 4년이 지났어요. 그 이전의 내용과는 또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여하튼 당시에 단일 후보라고 표현했던 심의보 예비 후보가 이번에 또 나오시고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지금 그분뿐만 아니라 두 분이 더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묻혀지기도 하고 얼굴 알리기도 어렵고 현직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더 어려워지는 게임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그런 면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김병우 국감이 아까 뭐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집권 1기 때는 개혁적 정치로 해서 많은 반발을 삼았지만은 결국 성공적으로 다 뭐 집행을 다 했거든요. 수행을 다 했고 2기 때도 이시종 지사와 극단의 뭐 대립이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대로 다 관철을 시켰기 때문에 김병우 교육감이 나름 이제 성공적으로 1기, 2기 다 이제
다 이루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다만 최근에 이전 교육 현장에서 발생했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실은 예, 충북 지역의 사교육비가 증대되었다고 김병호 집권을 기해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그 오창 여중생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건, 예. 이 사건에 대해서 늦장 대응했다, 부실 대응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세 번째는 그 교육청 내에 그 문서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이것을 부실 대처했다, 아하. 이거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전 그 관련자가 유죄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납품 비리. 교육 납품 비리 납품 사건까지 비리. 있었잖아요. 예. 이런 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만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렇게 교육감의 정책적인 실패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다음에 뭐 납품 비리 같은 경우도 교육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이렇게 밝혀진 건 없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병호 교육감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두 번의 선거는 좀 외풍의 영향 도움을 좀 받았다 할 수 있으면은 네. 모르겠어요. 이번 결과는 과연 그 순도 높은 김병우 교육감 체제의 어떤 진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따져보고 예. 그 지금의 여러 가지 뭐 혁신학교라든지 뭐 또 뭐 있습니까? 요새 또 이제 정교조에서 또 김병우 교육감이 조금 성향이 바뀌셨나? 그 AI 영재학교를 만든다는 거는 좀 이제 그 원래 정교조 출신들하고는 잘 맞지 않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영재 교육 아니냐? 그것도 서열화 교육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정교조에서 김병우 교육감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지금 항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곤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그런데 이제 워낙에 무상급식 합의서 작성하면서 이시종 지사랑 명문고를 꼭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에 대해서 압박을 무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서로 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의 고육주책으로 내놓은 게 AI 이제 그 영재학교를 만든다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정교조에서 딱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계 이념이라는 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 게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진보나 보수나 서로 간의 장점을 살려서 맞습니다. 그 교육점을 갖다가 교육에 접목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학생들 자기 주도적인 학교를 만들자. 그러면서 왜 어른들의 성향에 따라 자꾸 뭐를 다르려고 그래요. 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예비 후보들 주자들 보면 아직 시기가 조금 일찍 돼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두각돼서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정책적으로 뭔가 좀 다르거나 독특하거나 그런 것들은 잘 발견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교육에서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나만의 교육 정책이라는 거 있기가 사실 힘들어요. 전국의 교육감 선거의 경쟁에서 상대방 후보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뭐 공약이나 정책을 따오는 거고 대부분은 포장하는 건 다 똑같아요. 민주교육, 뭐 인성교육, 전인교육, 뭐 친환경 교육 다 똑같고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른 건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아마 청주 지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교육비 증대나 그다음에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이나 이런 그 지역적이고 좀 부차적인 문제 가지고 교육감하고 대립하기보다는 아마 큰 틀로 본다고 그러면은 충북 지역이 기초학력 초중고생의 기초학력이 현저히 저하됐다. 그다음에 명문대학교 진학률이 현저히 저하됐다. 이런 식으로 아마 경쟁 후보들이 현 교육감을 비판할 확률은 높아요. 높다. 김진균 아까 봉명준 교장 출신 예비 후보가 뭐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서 뭐 좀 저격수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게 이제 저거예요. 이제 지난 2021년 대학 수능 성적을 분석할 결과를 보니 충북의 학력 수준이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최하 수준으로 이번에도 나타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1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1등급 비율이 수학 가는 물론 영어는 전국 꼴찌, 국어와 수학 나도 전국 최하위권 기록. 충북 학생들의 수능 성적 전국 꼴찌를 누가 책임지겠냐. 결국 이제 그 교육감의 그게 그 과오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 그 청주 외고, 이제 청주 외고죠, 외고 고등학교. 이제 외고, 자사고 뭐 이제 외고도 이제 특목고지만 그게 이제 2025년 되면 일반고로 다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과연 지금 뭐 일부 헌법소원도 제기되고 있으면 그 학생의 그 선택권, 학습 자율권이라든지 선택권 이런 부분하고 어느 정도
배치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마 이번 선거에서 좀 많이 좀 근데 예. 그 보수적 인사나 뭐 교총과 같은 보수적 교육 단체에서는 그 충북 지역이 수능 성적이나 명문대 입시에서 전국에 비교해서 하위권을 이렇게 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비판은 부적절한 게 뭐냐면 그럼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예. 충북 지역은 인천 지역과 더불어 이 전체적으로 대입 성적이나 진학률에서 상당히 계속 하위권을 유지해 왔어요. 특별히 김병훈 교육감 때 더 나빠졌다는 건 없어요. 두 번째 또 그 문제가 뭐냐면 예. 그러면 학생들이 그 성적을 따졌을 때 성적을 뭐 높게 유지를 못했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예. 1차적으로는 교사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사들의 단체에 그때 학부모 단체, 교총이나 이 보수 교육 단체들이나 이분들이 김병훈 교육감과의 그 학생들의 성적에 저하 문제 가지고 비판을 했을 때 예. 학부모 단체에서 정면으로 반박한 게 그거죠. 교육자로서 학교 성적만 가지고 따지는 것도 우습지만 1차적인 책임은 교육감이 아니라 당신들 교사들이 져야 되는 거다. 근데 왜 유체 이탈 합법을 쓰면서 김병호 교육감한테 따지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비판도 저는 타당한 비판 같아요. 이야, 유체 본인들이 이탈? 보수 교사나 보수적 교육단체에서 이렇게 성적 가지고 비판을 할 때 예. 한 손가락은 김병호 교육감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본인들을 가리킨다. 야. 이렇게 학부모 단체에서 비판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팽팽합니다. 양측이. 지금 학부모 단체도 성향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좀 교단의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성향이 좀 갈리는 네. 어떤 자꾸 우리들이 뭐 보수다, 뭐 진보다 하는 것보다도 그 장점들을 같이 좀 절충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 즈음에 짚지 않을 수 없는 얘기 하나가 바로 이 단일화인데요. 지금 조금 잃는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난번 선거에서도 단일화 후보가 나와서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보가 이번에 또 나오게 되는 건데 에다가 아직 단일화 얘기는 전혀 없고 해도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 야,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보수 진영 쪽에서는 무조건 해야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대립적인 경쟁적인 뭐 갈등적인 쟁점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난 뭐 민선 뭐 6기 선거, 7기 선거 다 마찬가지. 2014년도, 2018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진보 쪽이건 보수 쪽이건 예. 본인들의 성향을 가진 후보들을 단일화한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되왔었어요. 예. 다만 이제 단일화했어도 결국 이기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네. 충북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황신모 전 청주대 총장하고 예. 요번에 다시 도전하는 심의보 교수하고 서로 단일화 논의가 있었잖아요. 예, 결국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황신모 총장으로 결정됐다가 나중에 심의보 교수로 변경이 돼서 결국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단일화에 성공했잖아요. 예. 아마 이번도 보수 후보가 세 분이나 출마를 하기 때문에 뭐 본인들은 보수다 이렇게 부정하고 아마 중도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비슷한 예. 성향을 가진 세 분이 출마하기 때문에 다 출전한다고 그러면 결국 김병훈 교육감의 당선은 뭐 필연이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 논의는 계속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드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전에 단일화가 먼저 이어야 한다. 그렇죠. 가능성이 높으려면 이런 전망입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그 6월 1일이죠. 네. 그 지방선거, 대통령 네. 취임이 5월 12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분위기 이제 대선 끝나고 취임하고 이제 지방선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단일화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해야겠죠. 이기려면. 그런데 3월 9일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욕심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의외로 또 그래 당신한테 양보하겠습니다 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또 변수가 있어요. 그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 어려울 수도 지금 있다. 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 선거는 보수나 진보나 뭐 이 자체보다도 사회 분위기가 전체 그렇죠. 세월호 참사나 이런 그렇죠. 것처럼 사회 예. 분위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윤건영 그 전 총장은 뭐 심의보 후보께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난 그 선거 때 한번 양보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양보를 출마 자체를 했다고 안 하는 하셨죠. 그래 출마 자체 안 했는데 예. 단일화 과정에서 양보를 한 것으로 이해해야 생각하고 되냐. 그러면 심의보 그 교수께서는 그러면 아니 그게 또 공식적인 단일화 과정에서 뭐 양보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예. 그 지금 그래서 뭐 다른 시도도 일찌감치 지금 시점에서 벌써 서울 쪽은 단일화 창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로드맵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오, 보수교육단체도 그래요? 항상 준비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필패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일화를 안 한다. 물론 뭐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는 단일화 했어도 14%? 14%? 그러니까 단일화가 그냥 단일화가 아니라 굉장히 아주 그 매끄러운 단일화 그 정도 가야지 사실 좀 그 경쟁이 될 만하자. 교육감 선거는 또 일반 그 단체장 선거랑 달라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현직에 대한 프리미엄, 그 장악력, 조직 장악력, 더군다나 어떤 진보 성향 그 교육감들의 어떤 조직 장악력, 결속력. 뛰어넘기가 엄청 어렵겠네요. 그럼요. 왜 진보만 굉장히 그렇게 힘들어요. 말씀을 하세요? 보수는 뭐 조직 장악력이 없어요? 보수는 별로 장악력이 없어요. 보수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더 크고 그냥 재정도 많고 뭐 힘도 있는 데가 교총이지 정교조 아닙니다. 아니 힘은 있는데 까보면은 모래알적인 요소가 많은 게 사실 보수 쪽에 왜냐하면은 예. 떡줄 사람 지난 그 총선에서 봤잖아요. 청주의 모 선거구에서 총선에서 떡줄 사람은 아이고 유권자는 생각주 왔는데 무슨 공천 가지고 그냥 공천장 받으면 뭐합니까 대도 않는 저기 그 정도로 예. 보수는 이번에 그 특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이 세 분이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는 뭐 가장 큰 예. 변수 이제 단일화가 첫째가 꼽히겠죠. 네네. 두 번째는 결정적인 변수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감 선거는 전체 선거, 전체 사회 분위기에 예. 묻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회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는 대선의 결과죠. 오. 대선에서 만약에 보수 정당 후보가 이긴다고 하면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하는 보수 단일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보수 단일 후보가 결정적으로 힘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선의 결과에 영향이 클 거다. 그렇죠. 과연 대선에 좀 가려져 있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가려져 있는 6월 1일 지방선거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들 오늘 예비 후보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떤 후보들이 최종 주자가 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그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시는 현 교육감을 비롯해서 나머지 세 분 보수 후보라고 지칭되는 세 분들한테 이 점을 꼭 명심했으면 싶어요. 예. 교육기본법의 1조과 2조에 교육의 목적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교육의 목적은 성적이나 실적이란 말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교육이거나 인성교육이거나 민주시민 육성이라고 돼 있지 성적이나 실적이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물론 개개 부모나 개개 학생은 성적이 더 우선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교육자라면 최소한 교육감과 같이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본인이 교육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교육의 목적, 성적이나 실적보다는 인성이나 민주시민 육성 의식 함양 이런 것이 교육의 목적임을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한 판에 초대해서 모시게 되면은 예비 후보 주자들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홍 대표님. 예. 그 아무래도 단일화죠. 단일화로 마지막 한 말씀은 단일화. 필적을 해야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럴 그렇게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